안녕하세요. 8월 9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휴가 가기도 했고 시장이 너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급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시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해치 거래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급락장에 해지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반대 매매를 통한 원하지 않던 손실을 감내해야 될 수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핏의 경우가 애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절반을 매도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버핏은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수익을 확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이 공매도를 치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버핏이 5%의 애플 지분을 처분했지만 나머지 그 자녀 지분도 이미 공매도를 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도 어, 있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햅지는 이제 옵션의 외가를 대량 매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의 장점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상당히 많은 계약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주식과 다르게 물론 선물도 레버리지가 있지만 옵션은 그 레버리지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실제 내 자산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지난주와 같은 급락장이 왔을 때 이제 옵션 외가 뭐 하면 이제 푸세 외가죠. 푸세 외가를 대량으로 매수해 놨다고 하면 상당히 큰 수익을 봤을 거다. 손실분도 많이 하고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국가 기관들은 무조건 해치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흐름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을 이용한 매도 전략을 하고 이제 옵션 매수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매도가 하면 이런 급락장이 나와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옵셔널 프리미엄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옵션의 프리미엄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매도를 쳐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옵션 매수를 해가지고 한쪽을 막든지 크게는 뭐 급락이 이렇게 뭐 20포인트, 30포인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래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옵션 프리미엄이나 옵션 해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지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해지 거래를 하는 것은 선물도 있고 자 이게 주식 선물도 있고 자 옵션도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분봉 그래프입니다. 60분봉을 보면 이제 325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막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저가를 335에서 다시 들어올렸다가 그 다음날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내려서 올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떨어져서 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아무튼 이제 옵션이 새로운 이제 한 달 남은 옵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값이 대략 355다. 자, 그럼 355를 기준으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지를 보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갭으로 하락한 이 365, 360을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걸 메꾸지 못하면은 결코 요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360에서 튕겨 내려올 수 있고 365에서 튕겨 내려올 수 있다. 이 갭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1년도에도 360 부근에서 갭이 크게 형성하고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이 갭이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값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면 360을 돌파하고 360을 잡아야지만 위로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선물 9월물은 377.50에 시작했죠. 377.50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 6월 요 라인에 시작했습니다. 377.50 이제 가야지 이제 플러스 이제 제로가 되 지금 마이너스인 게 있죠. 이것도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지. 너무 급등해서 올라가면 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지금의 중요한 가격은 360, 365, 355로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셔도 이제 길게 이제 막대를 하면 이 부분이 보면 어떤 중요한 각도였죠. 이게 무너지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325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365와 360을 어떻게 뚫고 올라갈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못 뚫고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이 윗꼬리가 이렇게 긴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단기간에 그것도 325에서 뭐 대략 345, 3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거의 뭐 한 달 동안 일어날 흐름을 이제 일주일 안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긴 꼬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주봉을 봐서는 이제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음봉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음봉을 양봉으로 돌리면 이제 360, 365, 요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세워가지고 추세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월봉이 엄청 크죠? 325, 385. 얼마입니까, 이게? 60포인트. 60포인트네요. 자, 그렇고 했는데 지금 월봉의 저가가 324.60입니다. 324.60은 이제 잡고, 예, 여기죠.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현재가가 이 봉을 이제 꼬리를 더 위로 올릴 건지 뭐 더 내려올 건지 결정할 건데 아무튼 324.60이다. 그러면 앞으로 매매에 있어서 324.60이 어떤 하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다. 하락이 왔을 때 지지 라인. 근데 이게 붕괴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 월봉을 봐서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옵션 9월물인데요. 옵션 9월물은 이제 10.20에서 옵션 교차가 있습니다. 355에서 교차했습니다. 옵션의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풋이 지금 이겨서 위로 올라갔는데 옵션 초기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아무튼 355가 기준이기 때문에 위로 가면 콜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가면 풋이 이제 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되돌려서 천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355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위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뭐 급등이 나와도 계속 이제 물량이 좀 왜냐하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위로 가면 이제 익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락을 했지만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잡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옵션 포지션인데 지금 옵션 초기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은 또 하락에 대해서 포지션을 해지를 해놨다. 투시는 보시면은 옛날 같으면은 콜과 풋을 양매도 쳤는데 풋을 열어놨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투신도 이번에 상당히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여차하면 하락하면은 이쪽을 들기 위해서 이제 외가 매도를 거의 다 접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만 매도 쳐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지를 여차하면 이쪽 콜만 매도 치면서 이쪽을 들어 올릴 생각이면은 아무튼 투신도 지난번 급락에 상당히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이쪽 외가 매도를 칠 수 없습니다. 선물과 합성하면은 345 투시는 이제 407까지 일어났습니다만 옵션으로 이쪽은 해지 해놨죠. 해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뭐 넓게 332 이렇게 되어 있고 이보다는 외국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위로 포지션 잡았다. 355 지금 시발 라인이네요. 출발 라인이네요. 355 기준으로 일단 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로 보고 있다. 이건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투시는 하단을 이쪽 345 정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까지 하면은 주식까지 또 합치면 외국인은 하락을 보고 있다. 금융투자도 하락을 보고 있고 투시는 이제 위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위로 보고 있고 아마 투신이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위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기준점은 350 정도 되네요. 350 그다음에 이쪽. 자, 아무튼 지금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외국인이 이제 3조 5천에서 이제 1조까지 매도를 쳤고, 더 이제 계속 물량을 줄였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지금 갔습니다. 마이너스 1조 7천억 정도, 여기 1조 6,970억 정도 매도 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현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해지를 해놓은 겁니다. 해지를 해놨다. 이걸 선물을 좀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은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현물을 매도 치는지도 같이 봐야겠죠. 정시 투자 자금. 자, 급락이 왔을 때 정시 자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옛날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급락이 왔을 때 시장에 빠르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빠지고 있죠. 단기 성격이 강한데 아무튼 지금 57조 이쪽 56조까지 위로 갔기 때문에 59조, 58조, 56조 이 자금이 좀 위로 가야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밑으로 오면은 또 박스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입니다. 자, 드라마틱하게 어떤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조정이 왔죠. 그리고 이제 엔화 환율에 따른 엔캐리 청산이 또 왔고, 또 이란 이스라엘 또 충돌, 이제 하마스 지도자를 죽이면서 갑자기 그렇게 이슈가 생겼고, 또 미국 경기 침체, 이제 그 고용률이 4.3%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가면서 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2주 동안 한국 시장은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습은 했지만 아직 하락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인플레도 이제 아닙니다. 금리 인하도 아닙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그러면 고용을 봐야 된다. 자, 어제 야간에 미국이 주간 실업 고용지 그 청구 건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봐야겠죠. 한국 시장은 코로나 때보다 하락폭이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블랙스완과 같은 이제 급락이 왔는데 서로 이런 급락이 왔을 때 쉽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이제 갭으로 하락했는데 그걸 이제 또 급등으로 밀어 올려보면 상당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스완을 보고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도 하루에 14% 급락하면서
이제 한국이 하락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줬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주식을 좀 공매도 치면서 주식을 담으면 되는데, 이걸 공매도를 금지해버리니까 외국인이 주식 선물로 매도 치죠. 주식은 레버리지입니다. 선물은 다 레버리지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보다 더 때려버리는 거죠. 더 때려버리니까 시장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공매도가 있으면 그게 좀 덜했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을 이제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쳤다가 하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걸 한다는 것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주식 선물이나 파생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매도를 풀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닐 수가 있고요. 아무튼 향후 상승을 위한 한국 시장의 중요한 360가 365대 갭입니다. 360가 365를 붕괴해가지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넘어지 못하면 위로 가지 못합니다. 이걸 넘어야 2차 전고점 도전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가려면 이번 하락이 생성한 325가 붕괴해야 됩니다. 360과 325가 어떤 현재의 어떤 상단과 하단이 되겠죠. 이 가격이 흐르면서 위로 가면 위로 갈 수 있고 이게 또 붕괴하면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 급등으로 한국 시장도 지금 급등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용지수다. 자, 매주 목요일 날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고 고용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투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